패셔니스타가 오셨다고 유지현님이. 네? 패셔니스타는 지금 이대호 PD 입장할 때 쓰신 거 보니까 아닐 겁니다. 아니, 이게 시간차가 좀 있어서요. 아 시간차가 있어요? 아니 변상욱 대기자가 오늘 스카프를 목에 멋지게 하고 오셨는데 그걸 보고 그러신 건가 싶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꺼내긴 했는데. 아마 저희 중에 패셔니스타는 변선배밖에 없는 그럴 것 것 같습니다.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김현정의 뉴스쇼 37회 별책부로 댓글쇼 출발합니다. 연필이 어디 있었던 것 같아. 저기. 진짜 힘들어요. 일단 저 아이스 커피 좀 냉커피 한 잔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토론 여러분 어떠셨어요? 0.4, 0.5인데. 시작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했거든요, 대기자님. 아 시작했어요? 했어요. 아, 박수 치셨잖아요, 조금 전에. 아 그래요? 스트레이트 치고. 정말 힘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특집 좌담인데 이게 여와 야가 지금 마음이 맞는 부분이 별로 없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올 한해도 쉽지 않겠구나라는 느낌을. 바보들이에요. 누가요? 그게 무슨 말이죠? 여기 나와서 셋이서 계속 가자마자 이렇게 그 자리에 앉으셔서 왜요? 지금 왜? 비난을. 왜 대기자께서 그렇게 보십니까? 사실은 예. 그 나라를 세우고 법을 만들 때 대한민국이 좀 왜곡한 게 있어요. 국회는 1년 사시사철 특검을 진행하고 청문회를 진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감사원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 밑에 있으면 안 돼요. 공직자가 뭘 잘못하는지 낱낱이 파헤쳐야 되는 직책이 감사원이 대통령 밑에 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의회 밑으로 가 있든지 아니면 의회 대통령 사이에서 중립적인 위치를 차지해서 국회의원들도 조사하고 그다음에 청와대도 막 들이닥쳐서 조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다만 청와대 내부에 감찰반은 있어야겠죠. 조그마하게. 왜냐하면 대통령 친인척 비리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것만 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그리고 전국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나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의회 조사처예요. 의회 조사 사무국이라는 곳이 엄청나게 비대해서 갖가지 그 법을 만들기 위한 정보들을 막 빨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싸우는 조직으로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그나마 뭐 공직자 비리 뭐 수사처를 갖다가 뭐 정부에 만들어라 말아도 정부 안에 두는 걸 가지고 저렇게 논의를 하고 있어요. 자기네 밥그릇 못 챙기고 있으면서. 그래서 어떤 대안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사법개혁을 해가지고 대규모의 조사와 수사와 청문회를 진행시키는 기능을 의회 안에 둬야죠. 근데 문제는 이제 국민들이 그걸 국회의원들한테 주면은 국회의원들이 하루 종일 저 갖고 싸우지 제대로 일을 하겠나 이 이제 불신이 이제 크니까 못 주는 건데 찾아올 생각을 못 하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네요. 실내도 조사를 해보면은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항상 꼴찌니까 주고 싶은 생각이 없죠, 국민들이. 주고 싶은 생각이 지금 의석수 조금 늘리는 것도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반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그러니까 지금 의회 의석수 늘리는 대표적인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워터게이트 사건 같은 경우 국회에서 청문회를 갖다가 2년인가 계속 벌이잖아요.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대통령의 비리가 다 폭로되잖아요. 우리 청문회는 안 그렇거든요. 며칠 전에 있었던 국회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 밤새워서 욕만 하다가 그냥 끝나면 이제 끝이에요. 하루만 잘 버티면 돼. 그러니까 정말 뭔가를 조사해서 팩트를 가지고 그러려면 1년 2년 필요하고 직접 수사권도 의회가 갖고 있는 나라가 많아요. 검찰서관에 경찰서관들을 동원해서 그냥 쳐들어가서 압수수색 해오고 의회가 그런 권리를 결국 의회가 갖는다는 얘기는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민이 갖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정쟁으로 덧치닫지는 않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수사권까지 가지고. 그러니까 못 주고는 있는데 사실 찾아와야 되죠. 저 사람들이. 그렇게 보시는군요. 정치학 준 박사 이대호 PD는 토론 오늘 좌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근데 지금 여기 정치자 댓글들을 봐도 안 부르는 게 더 낫겠다라는 얘기를 왜요? 생산적이지가 않았다. 어쨌든 지금 새해를 맞이하는 어떤 그런 자리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밖에서 듣고 있었는데 글쎄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희는 그럼 이렇게 양보할 테니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뭐 이렇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더 아름다웠을 텐데. 그렇게 기대하기가 쉽지. 근데 보세요. 12월 31일에 운영회가 열려서 사실 누구에게나 땡 새해 넘어가는 순간 너무 소중한데 그때 또 운영위에서
싸우고 있었죠. 싸우고 있는 싸움판이 벌어지는 정도의 지금 정치 상황에서 내가 양보할 테니 뭐 잘해봅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어려운 거죠 지금 정치 상황이. 그러니까 계속 새 느낌이 안 든다고 하셨는데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맞아요. 계속 맞아요. 그런 갈등들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분석입니다. 이대호 PD. 변 선배가 바보들이라고 하셨는데 뭐 저는 같은 의미는 아니고 가끔 국회의원들이 바보 같다고 느낄 때가 예. 왜 나오는지 모르는데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섭외를 할 때는 예. 얘기를 듣고 싶어서 섭외를 하지만 예. 나올 리가 없다 생각하고 섭외를 넣었는데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 나와가지고 욕 먹어요. 우리 인터뷰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보통 때 인터뷰에서. 예. 나오면 욕 먹을 게 뻔한데 나와서 욕을 먹더라고요. 심지어 말도 잘 못해 나와서 자기 해명도 못해. 저희는 감사하죠. 감사한데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국회의원들이 좀 상황 판단이 안 될 때가 있구나. 아니면은 욕을 먹어도 이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보다. 우리랑은 생각이 좀 다른가 보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아니 저는 토론의 자리가 어떤 의미로든 많이 만들어지는 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토론을 요청했을 때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요청이니까 나와서 해명을 하든 뭐 이상한 얘기를 하든 정답을 얘기 좀 더 좋겠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그 얘기가 안 나오더라도 저는 요청하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좀 생산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면 좋은데 뭐 어떤 토론이든 어떤 것이든 요즘 여야가 만나면 운영이 보듯이 항상 생산적인 게 나오지 않고 끝나는 게 안타까운 거죠. 예. 새해에는 정말 정치판부터 올바르게 바로 섰으면 좋겠다. 생산적인 논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마무리 짓고 댓글쇼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토론에 댓글을 달았는데 청취자들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1245님 새해에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시길 뭐 모두가 이렇게 바라고 계실 텐데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네. 전영배님도 정쟁 좀 그만하고 쓸데없는 것으로 민생 법안 발목 잡기나 그만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여든 야든 다 싫다는 다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조금 차이는 있는 게 각 당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 게 양성범님 한국당이 아직도 정권 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네요. 사사건건 목리와 발목 잡기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양성범님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함께 나눔님의 후기가 재밌죠. 요 이대호 PD 네. 함께 나눔님 뭐 시처럼 적어주셨어요. 정말 이거는 라임이 딱딱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작년은 자유 없는 자유한국당, 민주 없는 민주당, 평화 없는 평화당, 정의 없는 정의당, 미래 없는 미래당이었습니다. 이분은 모두 각이시네요. 함께 나눔님은 모두 각이. 요 민주 없는 민주당. 요 좋네요. 요 민주 없는 민주당. 평화 없는 평화당, 정의 없는 정의당, 미래 없는 미래당. 네, 대한애국당만 욕을 안 먹었네. 거긴 그 애국이 없다고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각 당의 이름이 중요한 거 진짜 다 담고 있네. 그렇죠. 근데 이 양반이 대한애국당까지 적었으면 대한애국당은 대한민국에는 없는 대한애국당 이런 거 아닌가? 그래요. 여러분들도 하여튼 정치판이 좀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답답한 마음들을 많이 적어주셨어요.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서는 아까 세 당이 조금 다른 얘기를 다 했는데 요거에 대한 후기 댓글은 어떻게 왔습니까? 본방송. 일단 눈꽃송이 없어졌어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긴 한데요. 예. 양재하님 같은 경우에도 30년 전 선거제도를 언제까지 가져가야 하나요? 이렇게 하셨고 촛불혁명으로 대통령만 교체될 뿐이다. 의원도 새로 뽑아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는데 국회의원 늘리고 급여는 내리고 특권을 줄이자 뭐 이런 이명국님 말씀도 있었고요. 보좌관수를 줄이고 특혜 줄이고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 하시는 반면에 또 국회의원을 왜 늘리냐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보내셨고요. 그렇죠. 근데 어떤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의석수 늘리는 건 필수잖아요. 다만 그게 10석이냐 50석이냐 100석이냐 안 그러면 지역구를 줄여야 되는데 지역구 여러분 줄이기는 힘들죠. 민심을 더 많이 반영하는 어떤 제도로 바꾸려면 지금의 선거구제가 아닌 다른 제도로 바꾸려면 의석수 느는 건 우리가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동의를 하셔야 돼요. 지역을 줄이고 직능 쪽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이제 국회의원들이 아무도 동의 안 하겠죠. 근데 그렇죠? 지역구 줄인다 그러면 바보들이에요. 오늘 바보론으로 쭉 밀고 나가실 거예요. 행간 이슈가 여기서 자꾸 나와. 5754님은 정병국 의원 말이 100번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정병국 의원이 선거제도 관련해서는 국회 안에서는 백날 해도 안 된다. 내가 5번 해봤는데 5번 다 안 됐다. 결국은 외부의 어떤 신망받는 인사들로 꾸려서 선거제도가 거기서 만들어지는 걸 국회가 무조건 받는 형식으로 하자는 게 정병국 의원 아니었거든요. 변상욱 대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개 다 그래요. 하나는 언론사 중에서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것도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 좀 강하고 결국은 국회한테 맡겨봤자 늘 저러고 말 테니까 밖에서 짜서 주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사실 그 안도 받아들여지기가 굉장히 힘든 게 왜요? 무슨 안이 나올지 모르는데 그걸 국회가 전권을 주고 우리가 따르겠다 할 리가 없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국회가 그 받아들일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일단 모두가 동의하는 어떤 외부 인사들의 조직을 만든다는 것 자체에서 그 조직 만들 때 1년 싸움이 날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좀 엉뚱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예. 이미 선관위에서 예.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을 권고를 한 거거든요. 2016년에 네. 내놨어요. 사실 근데 그러면 이미 외부에서 준 건데 이건 안 받으면서 왜 그렇죠. 외부에서 그러니까 다시 달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정 의원님 말은 이번에는 꾸리면서 아예 무조건 받자라는 걸 하고 꾸려서 거기서 결론을 내면 무조건 받는 식이 돼야 바뀔 거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 꾸리는 데만 1년이 걸릴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1년에도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금방 결론을 낼 필요는 없죠.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든 정치 개혁이든 네. 왜냐하면 지금 30년 된 선거제도가 오래됐다고 하시는데 뭐 미국은 200년 하고 있습니다. 양당제로. 그러니까 뭐 사실은 보기에 따라서 다 다른 거고 정말 오래 할 거면 오랫동안 정말 연구는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아까 그 김영호 의원이 얘기했던 게 민경남 PD가 가끔 저한테 얘기하는 부분이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을 때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점 많죠. 여러 가지로 좋은 점 많지만 하나 우려되는 게 좀 극단적인 집단 그래요. 혹은 맞아요. 어떤 우려되는 집단이 힘을 막 모아서 한석을 얻는 거예요. 한석.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국회의원이 엉망 만들 수 있죠. 그랬고. 얘기의 쭉 흐름을 보면 예. 정병국 의원이 야심도 크고 통도 커. 아 그래요? 지금 국회의원 자리에 연연하고 싶은 게 아니야. 더 큰 걸 노리는 거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이 짜잘한 이 기득권 싸움에서 나는 이미 벗어나서 그런 생각이 더 드셨어요.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라는 걸 스스로 딱 내 보이는 거죠. 이게 벌써 이제 앞으로 진로를 갖다 국회의원 한 번 더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왜 꼭 국회의원만 해야 돼? 태권도 갈 수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그 이야기 사람은 아까 질문해 볼 걸 그랬는데 오늘 너무 다음에 시간이 다시 없어가지고. 모이게 하겠다면서요. 제가 다시 한번 모이기로 했는데 여러분 물어보세요. 가면서 제가 이제 다 세 분께 여쭸잖아요. 김영우 의원 바로 오케이. 우원식 의원 오케이. 정병국 의원이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갸우뚱했어요? 가셨어요. 그래서 이 조합 이대로 한 번 더 뭉칠 수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 근데 지금 댓글쇼에 기자가 혹시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원식 의원이 나가면서 한마디를 하고 가셨는데요. 뭐라고요? 사실은 시간이 좀 있었으면 중대 발표를 하나 하려고 했다. 중대 발표를 먼저 우원식 하셔야지. 의원은 이제 전 원내대표 아닙니까 민주당에 정보도 많이 갖고 계신 분인데 우원식 의원이 1월이나 2월 안에 북미 정상회담 무조건 열리고 답방도 1, 2월 안에 무조건 열릴 거다. 무조건. 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거 못했네요. 이러시면서. 당연한 그 얘기죠. 중요한 얘기를 그걸 왜 여당 전 원내대표님이 중대 발표를 하세요? 그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얘기를 뭐 그분이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긴 하죠. 관심이 많아서 하시려고 잘하시는- 했는데 아니면 그걸 못했다고. 의원들은 미국과의 의원들끼리 교류가 있고 일본하고의 또 교류가 있고 해서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또 도는 정보는 있으니까요. 네. 근데 박파코님이 그 세 분 조합을 다시 부르는 것에 대해 좀 부정적이시네요. 박파코님이 다시 모이면 청취율 떨어져요. 아,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세 분이 정말 시간 어렵게 내서 와주신 분들이에요. 예. 그리고 다양한 얘기들이 맞부딪히는 걸 우리가 너무 짜증스럽게만 보지 않고 이런 얘기를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구나라면서 들어주시는 것도 이게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아무튼 서로 엇갈리는 생생한 모습을 보신 것도 뭐 네네. 큰 도움이 되실 텐데. 알겠습니다. 어제 그 얘기 꼭 하고 싶어요. 그 김영석 교수 인터뷰에서 김형석 백세 예. 교수님 네네. 연세대학교 100년을 살아보니 지금이 제일 낫더라 하시면서 예. 그 갈등이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얘기죠. 거는 원칙이다. 원칙이다. 대신 그거를 대화로 잘 풀어나가는 걸 고민해봐야 된다 하셨는데 저는 그게 올해의 인터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형석 교수의 어제 연세대 올해 100세가 되신 분이에요. 이분의 인터뷰는 저도 울림이 정말 컸던 게 뭐냐면 이분의 제가 장수 비결 그 몇 시에 일어나시고 뭐 어떤 운동하세요? 이게 다 의미가 없었어요. 이분은 긍정적인 마인드. 예. 세상을 행복하게 보면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이분은. 사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예. 지금 말씀 우리 이대호 PD가 말해준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이분이 짚으신 게 정치는 싸워야 된다. 민주주의는 싸워야 된다. 그걸 여러분 짜증나게 보지 마세요 하시더라고요. 다만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싸움을 대화로 합리적인 토론으로 결론이 날 때까지 대화로 풀어가는데 민주주의가 좀 덜 된 국가에서는 그게 정쟁이 되고 예, 그냥 싸움이 되고 고성망말이 된다. 그게 차이다라고 말씀하시.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정말 이제 올해 이틀밖에 안 되긴 했지만 올해의 인터뷰라고 생각하고요. 한동안 저한테는 최고의 인터뷰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김영석 교수님의 정반대였어요. 오늘이 제일 불행한 것 같았어요. 네, 중학교 시절에. 변상욱 네, 기자 중학교 시절에. 근데 2층에 아버님이 쓰시다가 이제 버려놓으신 서재가 있었거든요. 예, 이제 예. 아프셔가지고 예. 거기서 책을 한 권 골라 들었는데 그게 김영석 교수님의 미국 정치 기행문이야. 그 변상욱 선배가 중학교 시절이면 몇 년도쯤인 거예요, 그게? 70 한 2, 3년 되는 거예요? 1972, 3년에 그럼 김영석 교수님은 72, 3년에 몇 살이셨던 40대. 거죠? 모르겠어요. 40대 교수셨. 40대. 철학과 교수? 여러 가지 벌써 50대세요. 그때. 여러 가지 전집류가 있었는데 거기서 단행본이 하나 있어서 예. 꺼내서 읽는데 미국 이야기였는데 미국 기행이면서 예. 미국에 대한 정치 얘기,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였는데 예, 예. 결국 긍정적인 어떤 그 열쇠를 거기서 찾아가지고 예. 그때 꿈이 이제 정치 외교관이 되는 정치인이나 외교관이 되는 꿈을 제가 중학교 김영석 때, 교수님 예, 그 책 읽고 예. 나중에 세상이 조금 꼭 그런 건 아니구나라고 느껴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바꿨지만 예. 그렇구나. 어제 인터뷰 들으면서 진짜 좀 뭉클하셨겠네요. 지금 얘기를 드릴 걸 그랬다 만나 뵙고 제가 그랬습니다. 김영석 교수의 그 인터뷰에 감동하신 분들이 지금 채팅창에 많이 올려주고 계시면서 한 분이 이럴 때 좋아요를 주문해야 된다. 이대호 PD를 부르셨어요, 한 분이. 그분은 우리 어제 마케팅 팀으로 모셔와야 될 것 같은데 감각이 있으시네. 좋아요 타임 잠깐 가질까요? 네. 자, 어제 김영석 교수님 인터뷰가 좋으셨던 분들 좋아요 지금부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몇 초? 네, 3초만 하겠습니다. 3초만. 3, 2, 1 감사합니다. 땡. 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조금 살아보니까 역시 낙관주의와 긍정론이 답입니다. 그래요. 비관주의와 염세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봤자 자기만 쥐어짜듯이 힘들게 하고 깎아내는 거지. 내병 만나. 결국 긍정이 내병 답이에요. 만나. 뭐 어떻게 하겠어요. 참 좋은 말씀. 변성우 선배님이 60년을 살아보면. 근데 오늘이 역시 제일 행복하더라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변상욱 대 기자. 예. 지금 정확히 60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인생의 쭉 인생 중에 한 번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딱 한 번.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37세에서 40세 정도? 왜요? 네. 왜요? 그때가 머리도 제일 잘 돌았고 한꺼번에 많은 일을 감당해서 해치울 수 있었고 세상도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그 정도는 근데 형 공부하던 10대나 20대는 정말 가고 싶지 않고 37에서 40 그 굉장히 정도. 불혹의 나이 정도. 하트 PD? 돌아간다. 하트 PD는 이제 뭐 40대 초중반이니까 돌아가면은 어디로? 지금 기억을 가지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럼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럼 지금 기억 가지고 가세요. 그럼 가지고 간다면 어릴수록 좋죠. 어릴 때로. 네. 군대를 다시 가야 되는데요. 전 뭐 군대도 별로 고생을 안 해서. 카투사. 어릴 때로 가고 싶다. 무드셀라 증후군이라 무드셀라가 그 성경에 969세 살았던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인데 그 이름을 일단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했는데 옛날 일은 다 좋다고 기억하는 거죠. 그렇죠. 과거는 다 아름답다고. 생각해 보면 그 시절에도 다 힘들고. 맞아요. 어릴 때는 빨리 어른 되고 싶고 어른 되면 또 다시 어려지고 싶고 뭐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그 중학교 때 김 교수님 책을 꺼낼 때 심정이 그랬다니까. 뭐가 뭐 오늘을 행복하게 살고 오늘이 제일 힘들어 죽겠구만 뭐 이런. 이대호 PD 언제인지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청취자들도 문자 막 보내주시는데 시간이 없다님은 21살로 돌아가고 싶다. 해마루님은 군대 제대한 날이요. 군대 제대한 딱 그날 그 청춘으로 돌아가고 싶다. KDKJMS님은 성남 중학교로 가고 싶다. 성남 중학교 출신이신가 봐요. 중학교 때로. 경프로님은 30대 초로 가고 싶다 하셨고. 40대 초반도 꽤 있네요. 제가 40대 초반인데. 그래요. 독수리 오영재님은 엄마 뱃속으로 가고. 박경수 교수님도 저는 30대로 한 번만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러세요? 의외로 굉장히 어릴 때보다도 30대 초, 뭐 40대 그러네요. 이런 분들이 꽤 되네요. 그럼 30대 초반인
민경남 PD는 혹시 돌아간다면? 아 이제 후반으로 꺾였습니다. 그래 벌써 꺾였나? 네, 좀 그렇게 됐는데요. 어쩔 수 없이 그 김경호님이 나는 안 가요. 또 이런 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절대로 안 간다고 하셨는데 저는 뭐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그냥 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 있다니까요. 왜? 댓글쇼 하고 있어서. 댓글쇼 하하. 댓글쇼도 좋고요. 뉴스쇼 하고 있어서. 뉴스쇼도 아주 좋죠. 신혼이어서. 신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기억을 갖고 돌아간다 이건 잘 모르겠고 그냥 지금이 좋은 것 같아요. 별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 많이 안 했어요. 35세에서 40세 괜찮다니까요. 아직까지는 제가 뭐 그런 걸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있어요. 저는 항상 돌아가고 싶은 게 대학교 때. 대학 시절이 정말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저는. 물론 마지막에 뭐 취업하고 이럴 때 고생하긴 했지만 대학 때 신나게 놀아도 받고 정말 죽어라 공부도 해봤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학교 방송국에서 지금 방송 생활 하는 것만큼이나 불태우면서 했거든요. 열심히 살았던 그때가 그러면서도 뭐 구속되는 거 없고 뭔가 나를 구속하는 거 없이 나의 자발적인 적극성으로만 모든 걸 할 수 있었던 그때로 청춘으로 돌아가고 싶은 가고 싶다. 바람님도 전 20대 돌아가고 싶어요. 비슷하시네요. 고지키미님은 안 태어나고 싶으시대요. 힘들다고. 힘내세요. Love yourself 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PD가 밀고 있습니다. 요새 미는 단어예요. 방탄의 영향을 받아서 저의 말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미들이 와서 좀 후기를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대호 PD 팬이 조금 생겼어. 아미 팬 중에. 저 제가 안 뽑아왔는데 어디 감히 저 따위가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미들 고맙습니다. 민경남 PD예요. 그 힘든 분한테 오늘 변상욱 대기자가 새해 덕담을 한마디. 지금 우리 채팅창에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도 정말 안 태어나는 게 낫었어라고 할 만큼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살기 싫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이 뭐 아직 덜 살아본 사람들이 덕담 건네기엔 그렇고 변상욱 대기자의 덕담 듣고 싶습니다. 제 덕담까지는 아마 천상병 시인이 그런 얘기를 아마 했을 건데 왜 이렇게 세상에서 제가 얽히고 괴로워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욕망에 들끓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만드셔서 그래요라고 하는 구절이 어디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들었는데 아름답게 만드셔서 그렇다고요? 그렇죠. 그게 무슨 역설적인 예를 들면 세상이 하나도 아름답지 않다면 욕망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꿈도 없고 다 없을 텐데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기에도 가보고 싶고 한 것들은 넘쳐나는데 그럴 수 없는 것은 결국은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서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이게 글씨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글씨를 쓰려면 붓글씨를 쓰려면 붓도 있어야 되고 먹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종이도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 관인을 찍으려면 도장까지 있어야 되고 그게 다 하나가 돼서 글씨거든요. 그렇죠. 어느 걸 버리겠어요. 못 버립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결국 너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해서 슬픔이 있으므로 모두가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슬픔이나 힘든 것도 저 지금 약간 눈물 날 뻔했어요. 묶어서 가야죠.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서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드셔서 지금 내가 힘든 거다. 우리가 인생이 괴로운 거다. 따라서 조금만 발상을 바꾸면 그러면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너무 아름다워. 하지만 내가 다 가지려고 욕심내기 때문에 지금 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보자. 웃기는 얘기 하나만 하면 아마 이탈리아를 잠깐 여행할 때였던 것 같아요. 부럽다. 좀 사셨어요. 아니요. 이탈리아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전에. 한 2년 전. 어제 백성문 변호사 부자론 한참 펼고 갔는데 오늘 변상욱의 부자론. 근데 거리를 걷는데 추웠어요.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두 연인이 한 30대 중반이나 초반쯤 돼 보이는 연인이 가로수 사이로 이제 햇살이 이렇게 비쳐드니까 고기만 이렇게 햇살이 이렇게 동그랗게 자리가 마련되고 그렇죠. 나머지는 그늘이 져서 더 추워요. 그 햇살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둘이 계속 안아주고 만져주고 하면서 야 저렇게 살면 되는 걸. 왜 맨날 돌 던지고 체류탄을 마시고 회사에 와서는 머리띠를 메고 싸우고 뭐 온갖 일을 다 하면서 또는 세상에 대해서 계속 삿대질하고 막 침을 튀기고 이 더러운 세상 하면서
물론 뭐 업무상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왜 마음속에서 항상 그런 막 가시 같은 것들을 움켜잡고 살았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저렇게 아름답게 입 맞추고 쓰다듬고 살 수 있는데 그 입맞춤이 부러우셨던 건 아니에요? 왠지 그 이탈리아 연인도 회사에서는 체류탄 맞고 머리띠 두르고 사표를 가슴에 갑질당하고 가슴에 품고 입맞춤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순간 그 순간만큼은 정말 그 아름답더라고요 둘이. 그러네요. 주변 사람들 아무도 의식하지 않으면서. 야, 되게 멋있다. 구름님이 대기자님 공감. 리 WH님 철학이 있는 방송이다 이러셨고 딱 마음속에 들어오는 말씀 같다. 고맙습니다. 욕심만 버린다면 세상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민한 로즈냥님. 신통방통님이 제일 맛있는 라면 함께라면. 또 제 스타일의 유머를. 하트피드 스타일. 욕심을 부려서기라기보다는 아름다운 세상에 놓여지다 보니까 꿈이 생기는 건데 바로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좀 기다리시면 좋네요. 참고. 오늘 1월 2일에 사실상 새해 첫 어떤 업무 시작일에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을 우리 대기자 변상욱 대기자님이 해주셨고 스코틀랜드는 오늘이 설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뭐 그렇게 정했대요. 1월 2일로? 네, 1월 2일이 설날이라고. 야, 뉴이어스데이예요. 네, 그렇다고 하는데 그 보통 작심 3일 뭐 그래가지고 이제 새해 다짐을 정하고 3일 후에 포기하고 하잖아요. 올해는 그것도 안 한 것 같아요. 작심 3일도. 네. 어제 로또 되는 게 꿈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그건 뭐 작년부터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묘한 게 크리스마스 추리가 없으니까 연말 연시 분위기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새해 덕담도 별로 안 하고 네. 예를 들면 오늘 출근했으니까 예전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서 맞아요. 직원들하고 인사 나누다 보면 거의 점심때가 다 가거든요. 점심때 되거든요. 근데 벌써 다 끝났어요. 10분 만에 끝나는 것 같은데. 저 되게 궁금한 게요. 연말연시 분위기가 제가 하나도 못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2시간 출근 자고 뭐 생방송 출근하고 이랬는데 예전에는 그 땡 치는 순간 직전에 막 울컥울컥한 것도 있고 새해다. 자 노트를 꺼내서 이제 새해 다짐 써보자 뭐 이런 것도 있고 했거든. 못 지킬지언정 그런 게 있었는데 올해는 느낌이 안 나는데 이게 저만 그런 거예요. 다 비슷한 거예요. 뭐 나이 때문인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저도 민 PD 어땠어요? 저희 그 10월 31일에 밤 10시에 잤어요. 보신각종 치는 거를 가서 보진 않을지언정 텔레비전으로도 안 보고. 네 이번에는 내일 출근해야지 생각하면서 그냥 일찍 잤거든요. 새해는 좀 그나마 새해니까 덜 피곤하기 시작해보자. 10시에 그냥. 네 10시에 자버렸습니다. 정동진 가는 건 고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한 4시간 자는데 그날 6시간 잔 겁니다. 대개는 별로 산 위에 올라가거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거나 아니면 교회나 사찰을 가거나 뭐 나름대로의 TV라도 보죠. 맞아요. 하다못해 TV라도 보거나. 텔레비전 또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결국은 이게 그 국회 운영위원회 때문에 그런가. 너 마지막 날 짜증나서? 그런 건가. 여러분의 의견 좀 나누고 싶어서 사실은 이 얘기 드렸는데 이성행님도 그러네요. 사회가 그러네요. 길거리 나가도 연말연시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산드라 K님 저도 그랬어요. 세홍지만님 저도 저만 그런 거 아니구나. 다행이다. 리하나봉님 삶의 무게 때문 아닌가요? 그러셨고 서동원님은 현실에 충실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셨고 신은지 아빠님은 나이 때문 맞아요. 젊은이들은 다 정동진 같습니까? 신만성님 이대호 PD가 10시에 잔 건 신혼이라 그래요. 네. 근데 해외는 많이 나가신 거죠? 해외는 해외는 늘 나갈 정도로 나갔을 것 같아요. 이번 연휴도 아마 뭐 많이 가신 것 같고. 나이 때문이라고 뻔하니까 달댕이님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새해가 와도 그래 이번에도 뻔한 거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설렘이 없다. 제가 예전에 젊을 때는 그 시조를 늘 읊었거든요. 새해가 되면. 시조요? 뭐 시조? 시조인데 무슨 시조? 좀 분위기를 깨는 시조. 일단 조금만 해보세요. 묵은애니 새해니 분별하지 말게나 하늘을 올려다보게 무엇이 달라졌다고. 사람이 어리석어 꿈속에 사네. 뭐 이런 시조인데 분위기 깨져요. 뭐 구리구리 하긴 합니다. 좋아요. 좋은 뜻이에요. 긍정적이네요. 뭐 선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그 조만한 분별을 가지고 서로 아웅다웅하는 거에 대해서 새해라고 해도 달라진 건 없는 세상은 다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큰 틀에서 보는 거지만 그런 시대인데 요새는 오히려
그런 글씨를 읽고 살았는데. 오히려 네. 지금 변상욱 대기자는 사실은 큰 전환기에 계시잖아요. 인생에. 뭐 그런 그래서 셈이죠. 새해 네. 느낌이 어쩌면 저희 젊은 세 사람보다도 더 다르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정년을 맞는 해니까. 계속 요새 입속에서 이렇게 되뇌이는 그 영화 제목이 있어요. 뭐예요? 나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화려하다 뭐 이러는 거. 그 노래 제목 아닌가? 노래 제목이에요? 당신 영화 제목 아닌가? 코나의 호나의 우리의 노래가 밤은 있어요. 당신의 낮보다 화려하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러면 영화 제목에서 아마 그 제목을 따오지 않았을까 그래요? 싶은데. 예. 아. 아무튼 그래서 2막인데 2막은 그냥 1막의 끄트머리에 붙어 있는 조금 덤으로 가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예. 더 화려하게 목표를 갖자. 제가 예.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변상욱 선배. 객관. 저는 변상욱 대기자를 매일매일 10년을 봐온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뉴스쇼에서. 제가 10년 봐온 걸 쭉 보면은 일단 초반 그 한 5년 정도 진짜 치열한 변상욱 기자를 봤고요. 그런 다음에 한 5년 정도가 한 4년 정도가 조금 뭐라 그러지? 치열함이 약간 좀 여유로운다고 해야 될까? 조금 천천히 가는 느낌이 들다가 요즘 다시 젊은 시절의 변상욱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정년이신데 힘이 이렇게 에너지가 아래로 가는 게 아니라 위로 치솟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이제 금제가 풀리는 거죠. 본부장 해갖고 결제할 것만 하루에 수백 번부터 그렇구나. 시작을 해서 그래서 지역에 가서 지역 살림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세상을 보고 또 치열하게 궁리하고 공부하는 그 시간을 뺏어버리니까 그다음에 힘도 뺏어버리고 하니까 침체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풀리는 거죠. 더군다나 CBS라고 하는 마지막 금제가 풀리면 이제 밖에 나가서 못 가본 것도 가고 열심히 뛰어봐야지. 그거구나. 이제 회사 그만두니까 할 수 있는 게 많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새해 얘기 오늘 1월 2일 대기자도 나오셨으니까 새해 얘기를 조금 길게 해봤고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주시네요. 채팅창에.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정치 얘기에서 새해 얘기. 한 가지 얘기만 더 해보고 싶은데 어제 우리가 그 의사 살해, 그 이야기 굉장히 어렵게 섭외했잖아요. 민경남 PD가 밤에. 그러니까 요 이야기를 사실상 첫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고민하다가 그렇죠. 이슈가 너무너무 커지면서 해야겠다 하고 나서 막 밤중에 잠도 못 자고 우리 민경남 PD가 지금 뭐 민경남 PD, 김효진 PD, 박선영 PD 막 고생을 했거든요. 우리 하트 PD도 그렇고 박철 PD도 그렇고. 하트 PD는 모르고 있었고요. 잤습니까? 자진 않았는데 그걸 안 보고 있어서 메신저를 안 보고 있다가 그 섭외 어려웠죠. 근데 이제 그 오늘 나온 분의 얘기 말고 다른 분들의 얘기를 많이 취재를 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인터뷰에 그분들 못 나오셨지만 당사자들의 이야기도 막 건너서 듣고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12월 31일에 잠을 제가 못 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잠을 일찍 잤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아마 좀 잠을 일찍 잔 게 아니었을까. 미리 자둔 게 아니었을까. 뭐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 좀 늦게까지 작업을 했고 오늘 새벽에도 좀 작업을 있어요. 대단한 이대호 PD. 일단 칭찬부터 하고 갈게요. 이대호 PD가 밤 그 늦게까지 섭외하고 섭외는 같이 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이대호 PD가 그 섭외를 성공시켜서 질문지까지 쓰고 막 취재하고 밤잠 설치고 또 일찍 출근하고 하여튼 대단한데 쭉 취재를 한 걸 좀 종합해 본다면 다른 PD들 것까지 다 해서 일단 그 임 교수님 피해자가 된 임 교수님이 정말 그 뭐랄까요 사랑받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임세원 교수 정신과 교수 33cm짜리 칼에 결국 그 조울증 환자 칼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네네. 그 20여 년간 뭐 우울증 치료에 전력해왔다는 건 뭐 많이 알려져 있고 이분 본인도 우울증 경험이 있으세요.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그걸 극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책도 쓰셨고 그래서 환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는 분이셨다고 하고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언론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환자를 만나서 도움을 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찾게 되는 분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믿고. 그러니까 의사 추천할 때는 진짜 믿을 수 있는 의사 추천하거든요. 왜냐하면 실력도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굳이 소개를 해줬는데 당연하죠. 뭐 잘 못한다거나 아니면 진정성이 없다거나 근데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추천할 수 있는 최고의 뭐 우울증 전문의 중 한 분이셨다고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자살 예방 프로그램 초창기에 하셨던 건 잘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우울증을 알아봤던 경험이 있고 그래서 환자에 대한 사랑이 컸기 때문에 그 환자가 사실 종합병원 예약 없이 가는 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근데 예약 없이 12월 31일 날 불쑥 찾아온 환자를
오늘 안 됩니다. 내년에 오세요를 안 하고 들어오세요를 한 거예요. 또 마지막 순서로 들어오세요 했는데 그 사람이 칼을 품고 온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의협의 이사는 아마 좀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정신과 환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가 우발적으로 뭘 한 게 아니라 이미 칼을 가지고 온 것에서 이건 계획성이 보인다. 또 심신미약 이렇게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그분은 하시던데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 의사는 돌려보내지 못하고 진료를 했던 거고요. 그런데 문을 잠그고 칼을 꺼낸 거죠. 근데 간호사를 피신시켰다고 그러는데 대피 공간이라는 게 정신과는 있어요? 그 부분은 저도 좀 확인을 좀 해보고 있었는데 일단은 그 진료실에는 대피 공간이 별도로 있었다고 하고요. 그 병원은 있었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환자가 칼을 꺼내들고 위협을 하고 문을 잠궈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단 대피 공간을 피했다가 자기도 일단은 피했다가 피했는데 밖에 그 있는 간호사들이 걱정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칼을 들고 밖으로 나가면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래서 복도로 나간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문을 열고 대피한 걸로 도주하다가 살해당한 걸로 나왔었는데 뭐 이런 뭐 추가적인 보도가 나왔었고요. 참 안타깝네요. 그래서 사실은 그 내 안전만 생각했다면 그냥 그 안에서 신고하고 그냥 기다리셨으면 됐을 텐데 이 사람이 내가 거죠. 대피 공간 문 잠그고 있으면 그럼 바깥으로 나가겠구나. 그렇죠. 그럼 밖에는 환자들도 많고 그렇죠.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단 알려야겠다라고 해서 대피 공간에서 나간 거였군요. 네, 그런 보도가 나왔었죠. 네. 진짜 안타까운데 그 이제 그 이대호 PD가 여러 정신과 전문의들하고 통화해봤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못 나서시긴 오늘 했지만 고민들이 있다 정신과에는 딜레마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뭐 제가 또 들은 이야기들을 떠나서 일단 이 서비스업들 이렇게 한 명의 고객을 그 독립된 공간에서 만나야 되는 분들은 어쨌든 상당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금속 탐지기 할 수도 없고 그렇죠. 특히나 이제 정신과 의사분들은 어쨌든 정신 질환이 있는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실제로는 알려지지 않은 폭력 사례들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저도 그 부분에서는 정신과 의사 한 분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 정신과 전문의들 단톡방에는 수도 없이 올라온대요. 그렇지만 정신과 의사들은 그것을 이제 질환으로 보기 때문에 저런 폭력성도 저 사람의 질환이니까 하면서 그냥 본인들끼리 얘기하고 안고 가고 공론화시키지 않아 왔다. 사망 정도까지가 아닌 이상은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사례가 많고 근데 이걸 하나하나 공론화를 하다 보면 사실은 그 정신과 의사들이지만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을 그 환자가 아닌 위험인자로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 내부의 문제로 우리들끼리 공유하는 문제이고 어쨌든 질환 차원으로 보자라고 하고 계셨던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고 사실은 그래서 그 신경정신과 학회 그러니까 지금 이 임세권 교수님이 소속돼 있던 같이 활동하던 그 동료들은 이번 주 동안은 사실은 그래서 추모만 하고 이런 정책적인 이야기나 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자제하자라고 좀 방향을 못 정한 거예요.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하셨고요. 일단은 유가족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이야기만 하자. 그분에 집중하자. 정신과에 독특한 그러니까 딜레마가 있는 게 분명히 있고요. 이야기를 좀 넓혀보면 근데 의료계 전체로 봤을 때는 이런 폭력 사건이 너무 잦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세세한 얘기를 하면 정신없지만 이 사건을 이제 쭉 읽으면서 혹시 행간에서 이걸 얘기하게 될까 뭐 하면서 떠올렸던 얘기가 있는데 옛날 얘기입니다. 이것도 꼰대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알마문이라고 하는 부자가 살았는데 무지하게 정말 비싸고 좋은 말이 있었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아랍 사람입니다. 아랍 사람. 그 말을 훔치려고 옆 마을 부자가 암만 돈을 제시해도 안 파니까 온몸에 피를 칠하고서 일부러 이렇게 산책길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마문이 지나가다 깜짝 놀라갖고 말에서 내려가지고 그 사람을 말에 태우고 병원으로 싣고 가려고 하는데 날쌔게 이제 말을 타고 도망간 거죠. 근데 알마문이 죽어라고 쫓아가요. 십리길을 쫓아가요. 아무튼 정말 말을 아꼈나 보다. 저렇게 미친 듯이 쫓아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잠깐 멈추고 그만 와라. 나는 말 타고 도망가는데 뛰어와봤자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만 소원을 들어다오. 뭐냐 그랬더니 말을 어떤 방법으로 훔쳤는지 제발 남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온 나라에 굶주려 쓰러진 사람들이 아무한테도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말만은 내가 꼭 너한테 하고 싶다라고 하고 멀리서 소리를 치더니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해진 거는
말도둑이 이제 참여를 했겠죠. 그러니까 아마 돌아가신 인 선생님도 그렇다고 해서 환자를 대할 때 아유 난 너 못 믿겠는데 뭐 뒤져봐야겠는데 또는 앞으로는 좀 봐서 상태가 이상하면 안 받아야지 막 이런 얘기들 또는 일반 시민들이 야 주변에 말이야 조현증 환자나 이런 사람도 있으면 조심해야 돼 이렇게 바라보지 않기를 아마 바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논의가 근데 어떤 숭고한 어떤 죽음 의사의 죽음 이렇게 끝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요 의료계 지금 상황들 현실 폭력의 그냥 무방비인 상황에 대해서 사회가 좀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이제 대안이라고 나오는 게 뭐 병원 입구에 금속 탐지기를 설치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동남아 가보면은 필리핀 같은데 보면은 쇼핑몰만 들어가려고 해도 가방 검사 다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총 들고 있는 무장 경찰이 지키고 있고 편의점 앞에서도 서 있고 그러는데 그게 사람들 되게 기분 나쁘고 또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겠지만 저도 하긴 겪어보니까 막상 당해보니까 햄버거 맥도날드에 들어가는데 물론 뭐 얼마 전에 테러 사건도 있고 했으니까 그런 거죠. 미국에서? 파리에서. 파리에 좀 사셔요. 아까 이탈리아 이번엔 파리. 햄버거 가게에서 기관단총을 들고 가방 여시죠라고 하는데 야 기관단총 이렇게 경찰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장 경찰이 테러 때문에 편의점도 지킬 정도니까 모든 사람한테요? 아니면은 동양 사람이 특히 그런 것 같은데 예, 자기네 나라 사람 같이 생긴 사람들한테 안 그러는 것 같은데 큰 가방이 있으면 그거를 확인하고 큰 가방 다 열어보라고. 근데 기관단총이 콧날 앞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무서워. 숙이고서 가방을 열면 무섭네요. 야, 그렇게 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예. 합리적인 대안을 잡고 일단은 사회 전체에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병실에 이렇게 진료실에 들어가는데 삐삐삐삐 울렸어. 그러면 잠깐 기다리시오. 몸을 뒤져봐야겠습니다. 이렇게 환자한테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삭막하게 가면 안 될 텐데 이런 그렇죠? 일이 벌어지지 않게 그 전에 일단 처벌 강화 사후의 대책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전 대책은 아니지만 강화라도 처벌 강화라도 해서 왜냐하면 금속 탐지기를 미리 할 수는 없으니까 미리 그렇게 섣불리 얘기를 꺼낼 게 아니라 아마 그동안의 사례들 한번 쭉 조사를 해서 백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어떤 방안이 있을지는 아마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잘 알 테니까 알겠습니다. 의견을 물어봐야겠죠. 자, 오늘 시간 벌써 40분 흘렀어요. 변상욱 대기자의 오늘 덕담이한테 저는 마음속에 콱 박혔습니다.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조금 슬픈 거다. 그러니까 요 생각을 하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통방통님 기침입니까 살입니까 그러셨는데 둘 다입니다. 기침. 저 감기가 약간 지난번부터 오려고. 감기운이 감기가 또 안 떨어지네요.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남성 박세균님 커피 드릴게요. 예. 커피 쿠폰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 커피 드리겠습니다. 박세균님 감사드리고요. 또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자크 맥네일님, 예, 대기자님다운 말씀입니다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이분도 커피 드리겠습니다. WH2님도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길 이렇게 보내셨네요. 그래요. 김성현님 훌륭하신 의사의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슬프네요. 김성현님 커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만 더 드렸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한테 드려볼까요? 쭉 너무너무 좋은 말씀들을 지금 많이 쓰고 전정실님 이분한테는 꼭 좀 제가 드리고 싶어요. 대호 PD 박수 그러셨는데 뭐 그렇게 쓰셔서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전정실님을 계속 전성실님으로 읽다가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전정실 시청자님에게까지 커피 드리면서 오늘 댓글쇼. 우리 지난 후기 중에는요. 지난 후기 지금 좋은 댓글들 많이 왔는데 주셨죠. 세 분만 커피 오늘 팍팍 쏘죠. 네네. 자 골라주세요 이대호 PD. 그 전에 그냥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그러세요. 방금 전성실님이라고 잘못 알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정실님? 예. 그 오늘 속기에 저희 인터뷰 속기 하는데. 김 위원장을 속 기사님이 김현정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김현정 신년사로 나오죠. 김현정 신년사 한번 하시죠. 자, 저희 안 봤으면 기사가 나갈 뻔했습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신년사. 김현정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삽시다. 재밌다. 예, 알겠습니다, 김 위원장님. 김 위원장으로 불러. 변상태 기자보다 더 재밌다. 변상태 기자와 김현정 위원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리뷰 중에 경주 531님, 그리고 닥터 로켓가이님,
그리고 클라라 8112님 이렇게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세 분께 커피 드릴게요. 이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 전화번호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이디랑요.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쇼 37회 클립도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올라간대요. 딱 11시가 안 될 수도 있답니다. 조금 이 시간이 걸려서. 그 밑에 후기 달아주시면 오늘처럼 또 커피도 드리고 저희가 방송 만드는데 참고도 하고 힘도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대 기자님 덕담 오늘 너무 좋았어요. 그래. 감동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도 고생하셨고요. 37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긴 아직도 1월 1일이냐고 JH 강님. 1월 1일 맞지 않아요? 오늘 사실상?